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이렇게 시선 강탈 좀 출발해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만 같아라 라는 생각이 들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양시장 강하게 반등 성공했고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장은 이제는 좋은 뉴스에 시장이 반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말 많이 눌려 있었던 다양한 섹터들이 오늘 같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정말 진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순매수 4거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바닥은 어느 정도 디뎠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시 전고점에 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총 상위 종목들 상승률 상위 다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시세를 냈던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7만 원 선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내일장엔 200만 원 돌파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삼성전기는 오늘 아침에 수주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MLCC를 공급한다라는 이슈였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다들 이제 짐작은 하는 것 같습니다. 9%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코스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오늘 알테오젠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3%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인 알트비사가 포함된 그 사노피의 듀피젠트 SC의 임상 1상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공개됐고 또 알테오젠의 경쟁사죠. 할로자임이 네덜란드에 다시 한번 이 특허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소송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슬슬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바이오 섹터에서 슬슬 돌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정말 진정한 반등이 시작일까라는 부분 궁금하고 다만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에코프로 형제들 동반 상승했고 2차 전지도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요. 일단 삼성 SDI가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전망이다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서 같이 2차 전지 종목들 움직임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어제 강했던 로봇 오늘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다. 오늘 실적 공개한 OCI 홀딩스, SGC 에너지, LS 일렉트릭 전부 다 역대급 실적을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주가 반영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고 OCI 홀딩스는 상한가, GNC 에너지도 상한가 이렇게 오늘 에너지단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징은 전력 설비뿐만이 아니라 전선도 잘 갔고 풍력도 잘 갔고 태양광도 잘 갔고 ESS도 잘 갔습니다. 이렇게 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모멘텀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저희가 잠시 뒤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포트도 한번 볼게요. 제 포트는 진짜 정말 많이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게 포트 전체 수익률이 다시 빨간불을 켜니까 기분이 너무 좋던데요. 삼성전자도 지금 19%까지 상승을 회복했고 특히 이제 저가에서 성공했던 한화엔진도 오늘 강한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추가로 1% 상승하면서 27만 3천 원에서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추가 상승도 기대가 되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게 구글의 투자 규모였잖아요. 투자 규모는 여전히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다만 이제 걸리는 게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떨어졌다, 적자이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됐어서 현금 플로우를 얼마나 잘 꾸려가는지 앞으로는 그 부분에 저희가 포인트를 두고 빅테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엔진도 한번 볼게요. 한화엔진도 저가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일단 정규장 6.9% 종가 대비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2% 가까이 추가 시세를 내면서 오늘 꾸준하게 조정 한 번 없이 우상향하는 그림이었고요. 조선주, 특히 엔진 쪽, 이 LNG단도 같이 에너지 섹터로 묶여서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손실을 크게 보고 있던 종목들 손실을 크게 줄이기도 했고요. 기아도 이제 거의 약보합권. SPG하고 삼성전기 오늘 샀는데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마이너스를 좀 크게 기록했던 종목들이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제 포트도 이런데 여러분들 포트도 당연히
손실 보는 종목들은 손실이 줄고 수익 나는 종목들은 수익이 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 시선은요, 오늘은 진짜 정말 다양한 섹터의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다. 어떤 시선이 지금 가장 필요할지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선 강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반가운 반등이 나와줬고 특히나 좀 다양한 섹터가 오늘 급등하면서 유의미한 반등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외국인의 순매수도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집중해볼 포인트 어떤 것이 있을지 송피로 이용준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도 좀 기분 좋으셨죠? 네. 네. 위원님은요? 오늘은 네. 상가 가는 종목도 네.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위원님 종목들도 지금 좀 포지션 변경이 필요한 종목들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알아볼 건데 일단 제일 반가웠던 건 2차 전지의 반등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등이라고 보기가 살짝 어려운 게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의 상승이 한 10번 정도는 더 나와줘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만족할 만한 상승일 것 같아요. 일단 삼성 SDI가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83만 원으로 오늘 조정을 받았거든요. 상향 조정일요. 오늘 보면 삼성 SDI가 46만 7천 원에서 거래 마쳤잖아요. 그럼 업사이드가 정말 많이 열려 있다는 건데 그 실적에 대한 희망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2차 전지 다시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드는 시기입니다. 송필호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2차 전지가 저는 서서히 바닥을 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미국을 제약으로 나머지 국가에서는 최근 전기차 판매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판매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독일 공장을 지금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것이 하나 그거 있습니다. 테슬라가 ESS 사업을 하는데 이쪽의 성장률은 상당히 40% 이상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ESS 사업이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셀 3사의 이제 전체 매출에서 ESS 쪽 매출이 앞으로 4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제가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삼성 SDI가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7분기에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도 이제는 바닥을 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그겁니다.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 가장 큰 호재고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만큼 2차 전지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2차 전지는 관심 가진다면 제가 보면은 삼성 SDI,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정도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와 LNF 정도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일단 2차 전지가 올라가려면 리튬 가격도 좀 반등을 해줘야겠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인데요.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2차 전지에 쏠리느냐 그것을 이제 포커스를 두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사자마자 급등을 했어요. 전기. 이영준 위원님께 네네. 네,
여쭤볼 텐데요. 네네네. 삼성전기가 오늘 또 수주 소식을 공개했거든요. 네네네. 규모가 또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역시나 계속 뭐 MLCC라든지 기판 공급이 부족하다던데 네. 이제는 정말 의미 있게 주가에 반영이 시작되는 건가 또 궁금하고 이제 무라타랑 같이 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삼성전기는 다시 전고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제 결론은 네.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같이 계신 공부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장 좋은 종목은 오늘 공략하면 내일 올라가는 종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삼성전기를 제가 바로 엊그저께 화요일에 여기서 추천주로 말씀드렸는데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고 앞으로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AI 관련해 가지고 2.2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있었죠. 거기다가 MLCC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AI 서버는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도 상승분을 반납하고 삼성전기도 많이 빠져서 개인적으로는 구글의 실적이 잘못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구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AI에 대한 피크아웃은 더 이상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삼성전기가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시점에서 오늘까지 보면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게다가 애프터에서도 종가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내일도 올라갈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의 목표가를 좀 보면 가장 낮게 말한 데가 175만 원이고요. 또 높게 말한 곳은 300만 원까지니까 300만 원은 종고점 넘는 수준이니까 삼성전기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 우려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실적이 좋아도 호재가 나와도 계속 주가 반영이 안 되던 상태였고 지금 밸류에이션상 주가가 너무 싸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증권가가 제시한 그 목표 주가를 정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네. 7월 말에 발표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구글이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킥백스 투자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현금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발표할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 더 상승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빅테크 실적 계속 이제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함께 저희와 지켜보시죠. 섹터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송필호 의원님께서는 전력 인프라를 가져와 주셨고, 와,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전력 인프라. 특히나, LS 일렉트릭도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진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공개했고, 이게 전력이 한참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다.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전력난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이제 만약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하면 에너지가 지금보다 턱없이 더 많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가 이제는 좀 실적과 이런 AI 내러티브를 딛고 계속 좀 반등해 줄 수 있나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글이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1년간 이제 캐페스 이렇게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죠. 기존에는 1,800억 달러에서 1,9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투자 금액을 1,950억에서 2,05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좀 축소하지 않냐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투자 금액을 확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전력 인프라 기업 쪽이 장기적인 슈퍼 사이클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죠. 미국의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북미 이제 전력망이죠. 전력망 교체 수요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하면은 그것도 전력을 연결을 해야 되죠. 이 세 분야에 지금 전력 인프라 여러 가지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특히 우리나라 인프라 기업들은 높은 기술 장벽을 가지고 있죠. 기술력이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또 납기도 가장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LX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의 배전 솔루션하고 초고화 변압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2분기 매출이 보면 32% 정도 증가한 1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64% 증가한 1,800 정도 이와 같이 발표를 했죠. 거기서 또 수주도 보면 상당히 이제 수주도 1조 4천억 정도 증가하면서 7조 정도 수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수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계속 실적 발표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기업 5개 기업이 있죠. 이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강세를 보였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령전기도 이제 중전압 이제 변압기 쪽에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죠. 얘도 이제 재령전기도 바닥을 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이제는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도 서서히 모아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력 설비 왜 집중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 주셨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오늘 정말 강했습니다. 일단 신재생도 호재가 좀 많았는데 네네. 첫 번째로 OCI 홀딩스가 이제 역대급 실적을 또 발표했다라는 것과 SK 이터닉스가 지금 계속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 관심도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두 종목 지금 제가 언급한 종목 다 상한가를 갔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좀 힘이 세다, 수급이 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속적인 시세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한가를 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상한가를 갈 때 그룹으로 한꺼번에 올라가는 강한 상한가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뭐 실적이 좋다, 뭐 수주가 있다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에 핵심은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또 장기화되고 있고 더 많은 해협을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벌써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WTI 원유 선물이 86달러, 그리고 제가 출근할 때 바로 갔더니 89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더니 유가가 만약 봉쇄가 길어진다면 160달러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내일도 모레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어제 종가 베팅으로 좋게 보이는 종목이 SK 이터닉스와 SK 텔레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터닉스는 상한가를 들어갔고 텔레콤은 16%가 급등이 나왔어요. 내일도 SK 이터닉스 좋은 흐름 나올 건데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의 대장주가 SK 이터닉스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멈출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한국 중부발전이 만드는 해상 풍력 사업에도 진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한번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내일도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상한가 간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신고가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공략하셨더라도 손해 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신고가 상한가니까 내일 상승 기대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OCI 홀딩스인데 OCI 홀딩스는 이터닉스가 약간 다르죠. 고가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앞에 매물대가 있는 OCI 홀딩스는 내일 좀 흐름을 눈치를 보고 지나갈 것이다. 즉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 좋으나 원픽으로 본다 그러면 SK 이터닉스가 훨씬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까지 한번 점검해 드렸고요. 이제 위원님들의 종목
자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송필호 의원님의 관심주였던 GNC 에너지 7월 2일에 저희가 공략했고 이게 그러니까 7월 2일이라는 숫자가요. 그 날짜가요. 거의 그 급락의 초입 구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희는 오히려 너무 잘 샀다. 그러니까 싸게 샀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날 기준으로부터 47%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이 기업이 지금 전례 없는 성장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좀 평가를 할 정도로 기업 자체를 굉장히 이제 높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거래량도 터졌고 상한가까지 갔으니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까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 종목이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으면 이 종목이 이제 비상발전기로 만든다 그랬죠.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비상발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특히 이 종목이 오늘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건 그겁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시세가 절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이라도 뭐 조정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가의 속성이 그럽니다. 여기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이나 전고점 돌파를 한 종목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좀 꾸준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고 여기서 1차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보시고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계속 홀딩한다면 당연히 역사적 신고가까지 상승률 구간 돌입할 것 같고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고 하셨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다른 에너지 섹터가 좀 더 강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바닥 지지하는 정도 오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계속 홀딩할까요?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저번 또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 이제 브라질 법인하고 베트남 법인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을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보면은 지금 하방 경세를 보이고 있죠. 주가가 크게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좀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동료도 좀 꾸준하게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마이크론도 꾸준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AS도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네. 어떤 의미로 가져와 주셨을까 궁금한데 혹시 신규 매수 접근일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 접근도 좋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추가 매수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엊그저께 삼성전기도 말하고 바로 오늘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도 사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여기서 드리고 나서 소폭의 하락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나 또 공부방에 항상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시장이 너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자리에 있고 120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는 급등하고 2시 때 갑자기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실적이 잘못 나오는 거 아니냐 싶었지만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기운은 사라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차트적으로는 120선 지지를 받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추세는 전환되지 않았지만 오늘 종가가 또 애프터에서 고가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당분간은 상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어제 알파벳의 구글의 실적 발표를 잘 나왔죠. 그리고 내일 새벽인 24일 날은 인텔의 실적 발표 그리고 30일 날은 MS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구글이 시작했기 때문에 같은 섹터의 종목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잘 나올 것이란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 추가 매수도 가능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대원전선 보겠습니다. 제가 참 모의포트에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을 넣어놓고 너무 빨리 매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대한전선은 최근에 매도했는데 맞아요. 오늘 또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선주가 대체적으로 다 강했는데 대원전선이 오늘 16% 급등하면서 네. 거래 마쳤고 저희가 10,000원에 샀다 보니까 오늘 이제 14,200원에 네. 주가를 형성해서
40%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더 갈까요? 앵커님이 좀 아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은 아쉬워요. 예, 제가 그 바꾸라고 말씀드렸던 게 대원전선과 맞아요. 가온전선과 LS119 바꾸라고 몇 번 강조를 맞아요. 해드렸던 게 대한전선 자체가 나쁜 종목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차트적으로 보면 추세가 좀 무너져 있고 매물대가 많았기 때문에 추세가 가장 좋아 보이는 대원전선을 제가 강조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도 상한가를 만들어줬고 횡보를 60일선에 횡보를 잘해줬잖아요. 게다가 오늘 다시 한번 16%의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내일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는 똑같아요. AI 전력망 투자 그리고 전선업계에 대한 실적 랠리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의 수요 급증인데 사실은 대한전선도 다 수요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가야 할 자리에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대원전선을 원픽으로 뽑았고 LS1도 나쁘지 않고 내일도 더 높게 보셔도 된다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자라고 하셨고요. 이제 관심주 공개하겠습니다. 송필호 위원님은 오늘 우정공 쪽 들고 오셨네요. 네, 스페어를 가져왔는데요. 최근 우정공 관련주가 장기 좀 소외되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주가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스페이스X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정공 관련주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요. 오늘 스페이스X가 이제 우주선을 오늘 발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발사가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순환매가 우주항공 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스페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스페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요. 특수합금을 유통하는 기업이죠. 세계의 비상자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주력 사업은 주로 이제 항공용 특수합금을 이제 스페이스X에 공급을 하고 있고 향후 우주 산업이 성장하면서 동반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이제 스페이스X하고 10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을 확보했고요. 국내 이제 특수 금속을 생산하는 업체죠. HVM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스페이스X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페이스X가 지난주에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일부 결함이 있어가지고 발사가 지연됐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이제 발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발사가 성공을 하면은 이쪽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스페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차트를 봐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쯤은 아마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을 이해하려면 손절 라인은 18,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한 1차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잡으셔도 되고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우주 방산 쪽 테마들도 같이 급등했었는데 이 종목은 또 사상 최대 실적 전망도 있는 데다가 우주 발사체가 내일 발사된다고요? 네, 스페이스X가 내일 오늘 저녁에 발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우주 발사한다라면 좋은 소식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스피어 말씀 주셨고요. 이용준 위원님께서는 건설주 들고 와주셨네요. 네. 저는 오늘 보았던 게 좋았던 게 반도체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유가 관련해 가지고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입장이 분명히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건설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삼성 E&A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지금 건설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기대감, 에너지죠.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하는 영역으로 좀 넓혀가는 그 상황이고, 그리고 신사업에 프로젝트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유가가 자꾸 올라가고 불안정하니까 신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공장을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SMR을 하기 위해서도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이 있는 삼성 E&A가 내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MR 협력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태양광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미 국민연금에서는 기사를 보니까 원전과 중동 재건의 기대감으로 이미 7월 14일 날 기사를 보니까 건설주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 E&A 같은 경우는 7.31%에서 8.34% 굉장히 큰 폭의 확대를 했기 때문에 한번 내일 건설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오늘도 나쁘지 않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건설주가 왜 가는지 계속 확인해 봤는데 그게 핵심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시고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GS 건설도 있고 뭐 DL, ENC도 있지만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 공략하실 분들은 시초가에 공략하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55,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만약 하락하면 손절은 짧게 4만 원 잡고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삼성 E&A였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원전 모멘텀 안고 강한 흐름 보였는데 내일도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오랜만에 종목 가져왔습니다. LS 일렉트릭이고 뭐 변압기 3대장 종목이고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잖아요.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고 이제 우상향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일째 담더라고요. 거기다 기관 안에서도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은행, 사모펀드 물량이 전부 다 오늘 좀 들어왔고 보통은 실적 플레이를 한다면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반대로 잘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한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들고 와봤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송필호 위원님, 오늘 GNC 에너지 상한가예요. 네. 제2의 GNC 에너지를 찾아주신다고요? 제가 보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잘 잡으시면요. 쉽게 더블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GNC 에너지 같이 저는 뭐 단기 매매가 아니라 좀 사가지고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몇 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찬스를 잡고 싶다. 그런 분들 오시면은 제가 찬스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시간 최태훈 의원님과 이어갑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마스터 클래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최태훈 어드바이저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는 오늘 장 보고 이런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시장이 좋은 뉴스에 제대로 반응을 하는구나. 이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찐 반등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점점 바닥 딛는 것 같고 타 섹터도 오늘 좀 온기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코스피가 다시 정고점으로 돌아갈 때가 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구글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AI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 거쳤잖아요. 클라우드 매출이 가장 이제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할 시간, 가파르게 올라갈까요? 완만하게 올라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매물이 좀 씨가 마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가격에 매도할 주체가 많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모두 이목이 집중됐던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상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매출이 크게 증가가 됐고 전체적인 매출도 늘고 이익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금의 흐름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번 돈보다 투자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빅테크들은 지금 왜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구매 비용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는 AI 데이터 센터를 어쩔 수 없이 증설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에는 천문학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글로벌 빅테크들과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의 이 상호 관계는 이퀄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좀 무너지면 한쪽이 올라가는 이런 식의 관계가 돼버렸거든요. 삼전 닉슨은 구글과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빚을 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수혜 종목들이 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뉴스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삼전 닉스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을 체크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6월 달부터 7월 중순까지 급락을 거듭한 이유는 그럼 뭘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펀더멘털의 이상인가? 이것이 아니다. 결국 시장에 수급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대해진 레버리지 ETF에 따른 강제 디레버리징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국계 펀드나 헤지 펀드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 IB 등에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달 말까지 국내 ETF 전체 시장의 규모는 500억 불 정도였거든요. 이게 거의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250억 불로 줄어들었어요. 누가 매도했냐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탈을 했죠. 외국인들은 삼전 닉스를 중심으로 1,100억 불 정도를 매도하고 우리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면서 ETF 역시도 이렇게 계속 눌러놨는데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근데 더 이상 보니까 매도할 주체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이번 주에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서 4조 원대 투자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벌써 7거래일 중에 하루 빼놓고 모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라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수급,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내 기관과 외국계 투자은행들에서도 아침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분석 보고서 레포터를 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주식이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에는 모두 일맥상통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 사람은 어느 정도 다 팔고 나간 과매도 국면에 우리가 진입을 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했던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의 신용이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 치고 계속 알짜배기 종목들까지 손절매 치고 반도체, 삼전 닉스로 올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2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신용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결국엔 시장은 위에 매물이 없는 매물 공백 상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 악재를 걷어내고 이제 시장이 정상적인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이벤트가 있죠?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가 계속 기업들이 이어졌는데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이 모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기업들이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에 줍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이젠 악재가 가득했던 시장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귀되니까 자신감을 조금 더 가져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거의 매일 양봉이 뜨면서 질주를 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조금 상승하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면서 조금 완만하게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오늘 또 코스피 야간 선물, 나스닥 선물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국제유가가 좀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어서요. 내일장 다시 한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담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네, 그 중동 지역의 지금 악재가 5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식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 감흥도 주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가 시장에 단기적인 쇼크를 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시장은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인해서 더 이상 장애를 받지 않는 구간까지 밀려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 역시도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더 확산시키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장이 단기적인 악재에 갖는 피로감은 크지 않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발 증시 호황은 제가 보기에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는 시장의 주도주단에서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강력한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리고 피지컬 AI 단, 이 AI 인프라를 아우르는 종목들 안에서의 주도 섹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편성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시간에 궁금한 게 전력 인프라에 대한 건데 오늘 전력, 전선, 태양광, 뭐 풍력 이렇게 신재생까지 오늘 에너지와 관련돼 있다 하면 전부 다 급등을 했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또 최근에 에너지에 또 다시 집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주셨었는데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계속 더 가져가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전력 인프라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왜 제가 자꾸 전력 인프라단의 종목들을 강조드리냐면 2분기 실적 대비해서 고점에서 가장 많이 밀렸던 종목이 바로 전력 인프라에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쏠림 장세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에서 반토막 가까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전력 인프라단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부터 전선까지. 근데 이들 종목이 실적이 안 좋았는가? 아니에요.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LS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1분기 대비해서 68%가 급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듯이 실적이 짱짱한데 고점에서 많이 꺾인 종목들이 전력 인프라단에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투자의 맥은 여기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면 데이터 센터, 엘리라는 데이터 센터 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송전선에 스파크가 생기면서 비상전력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비상전력 관련 종목인 GNC 에너지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데이터 센터는 1초의 정전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안정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전이 일어났을 때 바로 즉각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비상전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내 비상전력 시장의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을 만큼 독점적인 그런 기업인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120% 정도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전력이 부족할 때 전력을 모았다가 즉각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ESS 관련 종목도 오늘 좋았거든요. SK 이터닉스와 삼성 SDI,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이 바닥권에서 잠자고 있다가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부족한 전력원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태양광 관련 종목 OCI 홀딩스라든가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24시간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는 원전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전망으로 현대건설과 또 BHI 같은 전력 인프라단 종목들이 무더기로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변압기와 전선 관련 종목들이죠. 변압기와 전선 관련 종목들도 오늘 동반 급등하면서 넘치는 수주의 폭발을 주가로 이제 승부를 보겠다라고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두산에너빌리티를 시작으로 이 전력 인프라단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고점에서 40% 이상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물론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오늘도 전력 인프라단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는 반드시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에너지는 권력입니다. 네, 에너지 계속 좀 봐야 된다. 뭐 재차 강조를 주셨는데요. 그동안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빠진 섹터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 이제는 좀 반등의 기로를 걷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죠. 그러나 오늘 또 관심주는 이쪽을 들고 오셨네요. 오랜만에. 네, 위원님이 공개해 주세요. LG CNS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지컬 AI 기업으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클라우드 AM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이끌어가는 LG그룹의 모체 같은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넘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앱 현대화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LG CNS예요. 이 기업이 지금까지는 뭔가 테마 종목으로 시장에 인식을 받다가 5월 달에서 6월 달이죠. 엔비디아 젠슨 왕이 방한을 하면서 LG그룹과 피지컬 AI 협력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단기적으로 2배 이상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에 대한 LG그룹 간의 상관관계는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나아갔는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5월 달에 우리가 엔비디아 젠슨 왕이 방한까지 하면서 깐부 회동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급등하기 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가 됐어요. 아직 모멘텀은 여전한데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컸는가? 결국엔 반도체 쏠림 현상과 단일 종목 ETF 상장에 따른 자금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절매가 거듭되면서 계속해서 눌려줬던 것이죠. 자, 이 기업은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은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분기는 이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이번 연도에도 1분기 넘어서 2분기까지 실적의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은 연평균 28% 성장할 것이 분명한데 국내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을 꼽자면 LGCNS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으로 LGCNS를 다시 한번 이 가격, 바닥권 가격에 추천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10만 원 정도 전 고점의 저항을 살짝 요 부분의 저항을 살짝 넘어가는 위치가 10만 원이고요. 고점 10만 원 잡고 전저점이 무너지는 5만 9천 원. 5만 9천 원을 손절로 타이트하게 잡아서 리스크 관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깔끔하게 기억하시기 쉽게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AS 도와드릴 건데요. LS 일렉트릭부터 확인하시죠. 역대급 실적을 공개하면서 오늘 또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습니다. 21선 이제 막 돌파했고요. 이제 61선까지도 진입이 가능할지 궁금한데 워낙에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진짜 반등이야? 다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도 홀딩할까요? 네, 대한민국 변압기의 요체, 핵심,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1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5%가 증가가 됐고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미 지역의 변압기가 지금 쇼티지 상황이 나타나면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돼버렸고 단가도 역시 크게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Q와 P가 동반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만들었고 LS 일렉트릭은 송전을 넘어서 이제 2분기 때 본격적으로 수주가 쏟아질 배전반에 대한 수주 역시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송전과 배전을 일괄 방식, 턴키 방식으로 납품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 바로 LS 일렉트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수주가 폭발하면서 6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은 지금도 신규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다라는 말씀으로 홀딩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한화엔진 보겠습니다. 제 모의 포트에도 제가 담았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매수 위원님 잘했어요. 저 칭찬해 주세요. 제 포트에서는 12% 상승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가져가요? 당연히 그냥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지금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내용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 가져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요. 1분기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 기업은 1분기 때 62%나 성장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전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실적이 2분기에 안 좋는가? 아니에요. 2분기 예상 컨센서스는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려드는 수준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성 역시도 육상 종속 엔진을 통해서 육상 데이터 센터에 진출하는 이런 상황인데 성장성과 실적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주가는 제자리란 말입니다.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AS 종목 전부 다 매수 접근 가능이다라고 하셨고요. 무료 공개 방송은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어요. 뭐예요? 삼전 닉스와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이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구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삼전 닉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빼놓아서
이 시간 이후 공개 방송에서 삼전 릭스를 포함한 시장 전반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내일 시장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볼지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시선 강탈에서 선택할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전력 설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은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해드리는 주식 민원 처리반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내일장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